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25만원이고요.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아침에 조금 벌었었는데 그 뒤에 짧게 단타 매매 하다가 그냥 짧게 손절 몇 번 하고 나서 벌었던 수익을 다시 날려버렸고요. 오늘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영상 올릴 때 꾸준하게 댓글 붙여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반야울에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전에 이제 제 고향 이야기 하다가 반야울 계신다면서 그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댓글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조언을 했던 게 무리하지 말고 위험 관리하면서 차곡차곡 모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분이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상의 차이보다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이 나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버티다가 다 까먹어 버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한 방에 또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베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미처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캐치를 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분 댓글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남한테 조언할 때 했는 말을 내가 못 지키고 있다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성을 또 많이 했고요. 일단 보유 종목은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2월달에 아직 마이너스이긴 한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야간 근무 서면서 좀 반성도 하고 앞으로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잃지 않는 매매라는 주제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매매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승부를 걸자 이렇게 이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 매매하면서 16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냥 1700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2천만원 목표를 달성하자는 생각에 끊지 않고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오히려 더 까먹어 버리는, 그래서 1월 달에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그런 방식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잃지 않는 매매.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 욕심 부려서 크게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방식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 제가 잃지 않는 매매할 때 종목당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이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1340만원이긴 하지만 계좌를 둘로 나눠놨기 때문에 2번 계좌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현금화한 상태로 그대로 건드리질 않고요. 이건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3월 이후나 돼야 이제 이건 중장기를 보고 매매하는 계좌라서 그대로 두고 1번 계좌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1번 계좌가 지금 625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600만원이면 한 종목에 100만원씩 해야 6종목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700만원일 때 매매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잃지 않고 조금씩 수익을 꾸준하게 올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당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투자 원칙을 바꿔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좀 있으면 또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바뀌어버리는데 바뀌더라도 일단 그쵸 왜? 그 담배 오랫동안 피우시는 분들이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못 끊고 가는 그런 게 있듯이 이 습관이라는 거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로 해서 그러니까 한 종목에 200만원 매매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배팅에 100만원 들어가고 상황 봐서 100만원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100만원 가지고 그 수익 실현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욕심을 버리자 이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투자 원칙을 좀 바꿔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배팅을 풀 배팅부터 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한 5, 600만원 질렀을 때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못 버티고 손절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꼭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 걸려서 제가 빅텍을 팔고 엘컨텍으로 바꿔놨었거든요. 이건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금 가격이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격이 금 가격이 오르면 엘컴텍이 올라가니까 인버스 관점으로 엘컴텍 100만원 하고 그 다음 애니능률 윤석열 관련주 100만원 이렇게 자꾸 넘어왔었는데요. 그 애니능률은 오늘 괜찮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에서 애니능률이 거의 대장격이다. 원래 이제 이 히림이 대장이고요. 그 히림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전하게 가자는 생각으로 애니능률을 잡았는데 오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대장은 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헛다리 짚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성이 그 윤석열 관련주 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대체로 시장에서 좋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테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들 뭐 그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된 뉴스를 해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철군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병사를 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철군했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미군이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그 미군들을 철수시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EU가 동진하는 부분 러시아 쪽으로 자꾸 그 EU 연합을 확장시키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약속을 하라는 뭐 이런 쪽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협상이 쉽게 타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도 상대방이 받기 좀 어려운 부분, 미군을 철수시킨다, 뭐 이런 것들은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 협상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쉽게 물러났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도 나온 뉴스에 뭐 그 반군에게 포격을 가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어떤 심리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반군들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에서 또 그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위협을 가지고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화다 시켰고요. 일단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2.88%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고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미국 그 선물 지수가 플러스 한 0.7, 뭐 0.8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올리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드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정리해버렸고 어디로 튈지 그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그다음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뉴스까지 합쳐서 보고 그다음 방향을 예측한 다음에 그 괜찮은 종목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그 윤석열 관련주가 그 단연 좀 탁월했는데요. 승일 이 종목도 아마 윤석열 관련주였던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그다음 히림 원래 뭐 대장격이었고 웹스 이 종목도 정책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득성, 깨니능률 뭐 이런 종목들 다 뭐 원래부터 원조 그 윤석열 관련주였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그 오차범위 밖의 우세로 나오는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지율 조사 업체마다 다르지만 그 업체에서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박빙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렸을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협상 때문에 힘이 그러니까 야권이 단일화 된다는 이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 쪽이 될 거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론조사에서 그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쉽게 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퇴할 상황은 또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했을 경우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안철수 후보가 다시 이제 선거 운동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단일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그 안철수 후보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얼핏 봤을 때 끝까지 만족하겠다는 의사가 아주 강한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배팅을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애니 능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론 오늘 그 벌었는 거를 다른 거에서 까먹어 버렸지만 애니 능률하고 엘컴텍 둘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까먹긴 했지만 일단은 그 어제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담할 수 없다.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거 유세장에서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좀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경험 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유권자들이 그런 마치 예전에 선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유세장에서 뭐 나치하고 뭐 파시스트까지 다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갈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강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버리고 매수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대선 관련주는 아직까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리무중이다. 물론 이제 안철수 관련주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 중에 제가 봤을 때 김정인 위원장이 그런 말 했죠.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하고 그 현금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난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 3월이 되면 그 대통령 선거도 3월 9일날 선거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국내 정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화 시키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앞두고 한마디로 자신 없어서 다 팔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다 팔았고 뭐 아쉽지만 이것을 해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잃지 않는 매매라는 방식으로 옛날 했던 그 방식입니다. 위험 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매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듭 댓글에 좋은 의견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